네, 지난 금요일에 민중기 특별검사팀,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정조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서울 용산 통일교 본부와 가평에 있는 천정궁, 통일교 산하방송국,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까지 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는데요. 이른바 건진법사를 매개로 한 청탁과 금품 수수 의혹, 그리고 통일교와 여러 여권 인사들 사이에 유착 관계를 수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권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 여권 말고 과거 여권, 즉 국민의힘 쪽 인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 윤모 씨 행적입니다. 윤 씨는 2022년 김건희에게 교단 현안을 전달하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서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고가의 샤넬백,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YTN 인수라든지 해외 원조 개발 사업 수주 청탁까지 했었다. 뭐 이런 정황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청탁과 금품 전달의 진위 아직은 물증으로서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또 다른 행보가 특검의 의심을 더욱 키우고 있는데요. 바로 국회의원에게 고액을 후원한 점입니다. 2023년 3월 윤 씨는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연간 내 한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최고액이 500만 원인데 그 딱 500만 원에 맞춰서 후원한 것이죠. 후원 자체는 불법이 아니죠. 그러나 특검팀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뚜렷한 연결고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후원 3개월 뒤인 6월 윤 씨가 설립한 재단이 개최한 행사에 권성동 의원이 참석해서 직접 축사를 했고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영상 축사를 보냈습니다. 단순한 후원을 넘어선 관계가 아닌가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 씨는 2023년 2월 전성배 씨에게 새마을 운동 중앙회장을 만나고 싶다라고 부탁했고 전 씨는 그러니까 건진법사는 권성동 의원이 주선했다라는 취지의 답을 남겼습니다. 윤 씨가 아프리카 새마을 운동 수출에 큰 관심을 보여온 점과 맞물려서 권성동 의원이 실제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이게 수사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통일교 내부에서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 이런 대화가 오간다고 합니다. 윤 씨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윤심을 말하는 것은 윤석열의 마음을 말합니다. 통일교 윤 씨가 전성배 씨에게 전당대회 앞두고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건진법사는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뉘앙스로 대답했는데 통일교 교인을 동원해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려 했던 조직적 정치 개입 시도가 있었던 정황으로 보입니다. 이쯤 되면은 후원금은 단순한 정치 참여가 아니라 청탁 및 대가성이 의심되는 거래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이를 뒷받침하듯이 특검은 윤 씨뿐 아니라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 비서실장 정모 씨, 중앙행정실장 이모 씨 등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의 피의자로서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했습니다. 윤 씨는 이 모든 청탁과 후원이 한학자 총재의 지시였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통일교 측은 그를 출교 처리하고 개인 일탈이라고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한학자 씨도 지난 일요일에 이 윤 씨를 배신자로 규정했지요. 반면에 권성동 의원은 후원 사실을 몰랐다. 난 깨끗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윤 씨의 과거 발언을 보면은 상황이 단순하지 않아요. 내부 행사에서 2022년 3월 그러니까 당선된 직후에 윤석열과 독대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2008년에서 2011년 통일교 간부들의 600억대 미국 파지노 도박 자금에 대한 경찰 수사를 윤 핵관이 알려줬다. 미리 빠져나가라고 윤 핵관이 알려줬다 이렇게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수사기밀 유출과 내부 무마 시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특검팀은 앞으로 통일교 윤 씨, 권성동 그리고 건진법사는 물론이고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정 씨의 귀국을 설득하고 강제 조치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치권과 종교 세력 사이의 부적절한 거래 그리고 대통령 부인과의 연결고리가 실체적 진실에 도달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요. 차,
종교계가 얼마나 썩었습니까? 말도 못하게 썩었어요. 이런 종교계가 자정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공익적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단계까지 왔어요. 그런데 종교계에 대해서 수사를 절제하라, 이런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박상혁 의원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 성명 철회하라고. 철회하지 않으면 다음 수순이 또 있어요. 다음 수순 꼭 경험해봐야 뜨거 할 겁니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박상혁 의원 논평 철회하기 바랍니다. 이게 특검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다면 이게 수사 못해요. 통일교, 김장환, 이영훈 어떻게 수사합니까? 민주당 박상혁 의원 한 번 더 경고하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철회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국방부에 제출된 한 장의 보고서가 내란 및 외환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과 군 수뇌부의 중대한 작전 은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조은석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2023년 10월 북한 평양으로 침투한 드론 작전이 은폐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사고 난 드론은 국내에서 훈련 중에 추락했다는 군의 보고가 조작됐을 가능성입니다. 2024년 2월 드론 작전 사령부는 드론 한 대가 국내 훈련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실됐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방부 감사관실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소실된 드론은 국내가 아닌 북한 평양으로 날아갔다가 추락한 무인기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군 관계자들의 특검 진술에 따르면 상부에서는 드론이 비행 훈련 중에 원인 미상으로 사라진 것처럼 작성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김용대 드론 사령관이 이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김용대 드론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는데요. 법원은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 이 보고 조작 배경은 평양 드론 침투 작전이 합참이나 국방부 일부 라인을 배제한 채 은밀히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드론사 측은 2023년 11월 전방 훈련 재개 이후 소실된 기체가 있다고 보고하면서도 그 외에 수상한 드론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허위 문서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북한에 드론을 보냈단 말이죠. 거기서 추락했어요. 추락했으니까 남한에서 드론 보낸 것을 북한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대노해가지고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에게 또 경고했어요. 미국에서 이거 자제시키지 않으면 미국이 보낸 줄로 알겠다, 이렇게 경고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북한이 알아차리고 화를 내니까 윤석열하고 김용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박수 치면서 만세 불렀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 북한이 우리가 보낸 것을 알아차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열받았으면 우리 공격해. 그럼 전쟁이 나는 것이고 우리는 계엄 선포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내란은 아주 스무스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는 영구 집권하는 것이고 다음 대통령은 김건희가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일단 드론을 보낸 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은 이건 당장 정전협정 위반이 됩니다. 유엔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추락했다, 이렇게 조작된 보고서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아, 이자들의 외환 기도 하나하나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